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12시 53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요일, 근로자의 날이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요. 오늘 하루 쉬시는데 이게 장마감에서 에코앤드림이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1200억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 왜? 하락의 기회에 우리는 수익권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손실 중인 분들도 항상 종목이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실들이 발생될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이유는 유미코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미코어. 네. 이 유미코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 전구체에 대한 라이센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의 핵심 소재는 니켈입니다. 이걸 함량을 높이는 걸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하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근데 그 하단에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이 필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망간, 아연을 섞어서 이 비중을 줄였다 말았다 합니다. 시세에 따라서. 자, 결국은 이 에코앤드림은 새만금의 전구체, 그죠? 생산 시설을 내년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교환사채라는 걸 발행했는데 우리 오늘에서는 교환사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게 보통은 1년 기준인데 3개월짜리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유상증자 이 부분을 이끌었던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 함수를 풀어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맞아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근로자의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회,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유는 자, 이 기업의 동사 새만금의 전구체, 전구체의 1등은 누구죠? 지금 사실 생산 에코프로머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교환사채가 3개월짜리로 발행했다는 거예요. 교환사채는 exchange bond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환한다. 보통 CB라는 건 들어보셨을까요? 에코앤드림은 CB와 전환사채를 찍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무슨 뜻이냐? 사채를 어느 일정 가격이 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만일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의 기준에 미흡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환사채는 뭡니까? 보통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으면은 교환사채를 찍어낼 정도로 어떤 투자자가 등장을 하는가.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나 그냥 1억 빌려줄 테니까 그냥 원금만 줘. 얼마나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를 보고 결국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수가 나오는 게 3개월짜리라는 거는 자주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이들이 상환해라라고 했을 때는 상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교환. 이게 무슨 뜻이죠? 맞아. 이 에코앤드림이 보유한 다른 종목,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 종목을 가지고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3개월짜리에 대한 부분이 언제 발행되는가, 언제 발행됐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요, 교환사채가 등장을 한 게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교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목적이 뭐죠? 운영자금이에요. 130억. 운영이라는 표현과 시설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번에 유상증자에서는 시설자금, 즉 공장을 짓기 위함이다라는 거고 지금의 운영자금, 이때는 뭐죠? 무이자로 빌려왔다는 건 좋은 건데
뭐 대표이사의 카드값, 리스값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금들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게 전환되는 게 사채의 만기일은 3월 7일이나 결국은 뭐예요? 3개월짜리의 기준을 잡고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들은 어차피 이 3개월짜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구나.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시간의 하한가가 하긴 했지만 유상증자라는 부분이에요. 자, 빚을 갚기 위함이다. 이걸 얼마에 쓴다? 400억. 시설자금,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볼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 전구체에 대한 유미코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업체의 뭐 LG화학, SK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분명히 그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구나. 이 부분 800억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채무상환금은 무엇이냐? 이번에 도래하는 아까 3개월짜리의 교환사채와 그리고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CB라는 게 좀 등장을 할 거예요. CB 전환한다 이거. 그죠? 5회차, 4회차 이 부분을 결국은 맞아요. 얘네들이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미리 갚아버리는 구조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유상증자의 목적은 채무상환금을 400억 그리고 시설자금 즉 투자의 건으로 공장 증설을 800억 그러면 전환사채, 교환사채에 도래하는 것들을 미리 갚아버리고 800억은 뭘 한다? 맞아. 시설자금을 투자한다. 고객사를 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주가 상승에 속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자,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전구체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진 기업이라고요. 근데 주가가 어떻죠? 이렇죠. 왜 그럴까요? 시장에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그죠? 이 부분인데 얘가 없는 양극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시장에 논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근데 왜 우리는 기회,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환사채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이 에코앤드림, 에코프로머티, 그쵸? 이때 가장 화려했던 주가가 언제입니까? 1월이잖아요.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도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실제로 교환사채를 찍어낸 애들도 석 달 후에 공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에코프로머티 즉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정확할 겁니다. 끊지 마시고 에코프로머티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신규 시설 투자합니다. 그죠? 역시나 전구체. 이때 따라 이제 공시를 한 거고요. 이 뒤로 가게 되면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요 부분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라고요. 테슬라. 얼마의 금액이라는 부분을 공시를 정확히 딱 때려버리질 않았다고요. 이 부분. 그쵸? 미국 자동차 기업 간의 제품 중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급 수량과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떡하니 내버린 거죠. 왜? 얘를 보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언제부터 빠지는지 봅시다. 아마 2월달 후반때부터 빠질 거예요. 정확하게. 그쵸? 상승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1월 이 주가와 그리고 테슬라 향에 대한 조회 공시사항이 발생됐던 이 부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확정되지 않으니 얘네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교환사채 들어갔던 애들도 야 이게 양극재 없는 전구체 없는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해? 가능한 거 맞아? 이 부분에서 돌려줄래 그냥 내가 돈 빌려준 거 이거예요. 자 호재냐 하자 악재냐. 자 첫 번째 하나는 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없는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건 6년, 7년 후에 가능하다. 왜? 이건 호재라는 거야. 왜? 6년, 7년 거를 지금 반영할 필요가 있냐고. 한 예로 삼성 SDI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SDI 뭐죠? 전고체 배터리. 즉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다. 근데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이건 5억 이상의 차이만 적용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한 7, 8년 걸릴 건데 미리 주가 땡겼다가 박살나죠. 결국 뭐죠? 역시나 전구체가 없어도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도 상당 부분 지금 저평가 상태에 와 있다 이거예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에코프로 1조 원 현금을 전부 다 쏟아 부었는데 전구체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돌려줘라 이거예요. 얘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그럼 우리는 기회를 삼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CFO까지도 연락을 좀 해봤어요. 자, 일단 어제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세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자, 이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제 매니저들은 이미 알고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탐방을 가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는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예요. 아마 이 기사가 흘러나오게 되면 주가의 반등 속도는 단발적으로도 빠를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낼 때 딱딱딱딱 하나를 내지 않고 힌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장 끝나서 공시가 나올 겁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다만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알파에 대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뭐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 매니저 후배들의 어떤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께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010-4822-8706 힘내시고요. 기회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에코 기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기회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좋은 영상 아닙니까? 제가 뭐 기사 읽어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을 기회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미 6년, 7년 후에 전구체 필요 없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채권자들은 조기 상환을 원했던 결과물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논리 알았어요. 타점만 보면 돼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내일이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크겠죠. 자,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010-4822-8706 에코 기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에코 구독했습니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유상증자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유상증자 했다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결국은 오르죠. 왜?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료가 있으면 주가는 분명히 추가적인 낙폭을 주더라도 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섞어서 성공을 시킨다고요. 근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걸 알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 탐방을 간 겁니다. 아시죠? 이거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공유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라는 기업도 한번 봅시다. 유증을 했어요. 근데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죠? 빠졌다고 해서 겁내는 게 아니에요. 왜? why? 이걸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언제라는 거, 그 when,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탐방자료 갔다 왔다는 겁니다. 에코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내일 이제 성공 투자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조금은 체질이 다른데 유상증자 하고 나서 끌어내리고 쭉 끌어올리죠. 이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AI 시장의 변모로 인해서 이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죠. 이유는 뭡니까? 24시간 계속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막대한 전기가 있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도 필요하다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 LS 자 보여드릴게요. LS 일렉, LS 모든 전선 관련주들이 오른다고요. 그렇죠?
뭐 확산해서 주도주였던 이런 재룡전기도 오르는 것처럼. 그쵸? 변압기 관련주. 왜? 변압을 해야 되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쪽으로 넘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에코앤드림도 역시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 의문성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노이즈 이걸 완벽하게 이기질 못했던 거예요. 사채업자 입장에서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엔캠이라는 종목도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액체 성분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 터질 위험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잡아요. 이때죠. 요때와 요때를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삼성 SDI 주가가 오를 때 되려 빠지죠. 근데 빠질 때 오르죠.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7만 원을 간다고 칩시다. 그죠? 나는 9만 원, 10만 원에 대한 평가액을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맞아요.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물량은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이 시간 외에서 거래됐던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이쪽에서 시가에 대한 부분을 급락이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나온 과정 어려운 인생들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저도 올해 56입니다만 중요한 건 사실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그냥 공부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채널 그냥 월요일날 좋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에코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공부방이라는 게 저도 이게 본업은 연기금 세면에 다니는 부분이 제 본업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바라는 겁니다. 제가 기사 읽어 드리고 있던가요? 아니죠. 이면에 있는 사실들과 이 교환사채에 대한 함수. 어차피 주식 다른 걸로 바꿔서 줄 수 있다. 털어버리는 거다. 그죠? 이면에 있는 사실.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교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당분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을 다른지 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코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